전반적으로 긍정적 톤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올해의 핵심은 인컴형, 유동성, 그리고 우량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도 내년에 4월 총선이 있죠. 정치가 투자 판단을 흔들게 냅두지 말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처음 인사드렸던 머니워크도 오늘로써 10번째가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새해에 금융시장 전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가의 전문가들이 올해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분위기를 보면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시장이 나쁘게 봤더라고 하면은 주식시장 흐름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가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음영 표시된 곳이 2001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수치 보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수치가 내년에 오르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하락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번 2020년을 전망하는 주요 금융사들의 리포트를 보면서 한번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긍정적 톤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리포트부터 한번 볼까요? 미래에셋대우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Overcoming Recession Fears, 경기 침체의 공포를 극복하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대개 리포트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갑니다. 첫 줄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세계 경제 리세션 우려가 커졌지만 리세션 임박 신호는 부족하다. 여전히 그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상 2020년은 소순환 반등 국면이다. 소소한 반등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니까 막연한 경기 침체의 공포를 가질 필요 있겠느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유권 리포트를 볼까요? 제목이 재밌어요. 하마터면 침체라고 할 뻔했다. 경기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첫 장부터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반등할 전망이다. 되게 뚜렷해요. 근데 이 리포트 보다 보면은 대세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 제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경기 침체라고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기 하강 또는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해외 글로벌 IB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골드만삭스 리포트 한번 볼게요. A break in the clouds, 구름이 걷힌다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골드만삭스는 첫 장부터 이렇게 썼어요. 2018년 초에 시작한 세계 경기 둔화 국면이 곧 마무리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언제 올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작년부터 경기 둔화 국면이 진입했고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내용을 좀만 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은 낮게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긍정적 전망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이 있다. 한국에 밀접한 중국에 대해서 써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전반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톤이 좀 흐르고 있는 리포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또 JP 모건입니다. 제목이 Investment Strategy for a Late Cycle Environment, 경기 확장 사이클 후반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는 뜻이겠죠. 비교적 긍정적인 거는 골드만삭스 리포트랑 비슷한데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 국면이 앞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는 경기 확장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개가 확장한다는 건데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골드만보다는 조금은 전망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지만 2020년에 강력한 침체는 없을 것이다.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서 해외 경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내년 같은 해에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네요. 한국도 내년에 4월 총선이 있죠.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현자가 할 법한 말을 써놨어요. Should avoid letting how they feel about politics govern how they think about investing. 그러니까 정치가 투자 판단을 흔들게 냅두지 말라는 겁니다. 보고서 말미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의 당초 계획과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는 뭐 얘기가 써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뭐 중국이 뭐라고 하던 간에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는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원래의 투자의 원칙과 계획에 입각하여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뭐 JP모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국내 그리고 해외의 2020년 금융시장 전망을 살펴봤는데 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 둔화는 가능하지만 대형 위기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심할 거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주가 지수가 너무 신나게 많이 올라버린 거죠. 미국이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 시장의 특징은 경제나 금융시장 분위기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은 그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종목이나 주가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4에서 6% 이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을 따박따박 배당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컴형 투자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시장에 뭐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바로 뺄 수 있거나 부도 리스크가 크지 않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2020년 올해의 핵심은 인컴형, 유동성, 그리고 우량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보면은 저희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리츠가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츠 같은 경우는 연 4에서 6% 정도 이제 배당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인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그런 상업 부동산 경기가 산다 그러면은 주가의 상승폭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TF 중에서도 리츠만큼이나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채권, 하이힐드 채권형 ETF나 아니면은 고배당을 주는 주식을 못 권한 그런 종목 ETF가 될 수가 있겠죠. 되게 신기한 ETF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배당 주식이나 채권으로 만든 단순한 ETF가 아니라 옵션 전략을 사용한 ETF인 거죠.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코리아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옵션 전략을 사용해서 주가가 어떤 폭 안에서만 움직인다면은 많게는 연 6%까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을 또 꼬박꼬박 주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ELS라는 상품도 경우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ELS가 워낙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험한 자산이 아니냐라는 뭐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ELB나 뭐 DLB처럼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ELS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큰 폭으로 떠지면 순간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또 총 만기까지 꾸준히 기다리다 보면은 원금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설명서를 잘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ELS 편을 잘 보시면은 어떤 ELS를 고르실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총 만기가 뭐 3년 이상 되는 비교적 긴 만기의 ELS를 제가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시장은 언제든지 망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상품의 만기가 충분히 길어야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버티면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기가 긴 상품 그리고 그런 ELS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뭐 이런 2020년 이런 장에서 투자를 지양해야 되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은 상품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브라질이나 이런 신흥국 채권은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 시장이 좋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브라질 채권 같은 게 환율에 굉장히 취약해요. 환율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게다가 브라질 채권이 금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뭐 과거에는 뭐 10에서 15% 했지만 지금은 5, 6%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5, 6% 벌어도 환율에서 5% 까먹는, 그렇기 때문에 딱히 투자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투자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전환사채나 아니면은 프로젝트성 조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올해 코어, 인컴형, 유동성, 우량 크레딧물 이거 말씀드렸는데, 전환사채나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형 조합에 투자하는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장이 나쁘더라도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가 뭐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의 벤처에 가까운 스타트업 같은 그런 아직은 크레딧 퀄리티가 확보가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부도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량한 크레딧이 중요한 해에 크레딧 퀄리티가 확보가 되지 않은 비우량물에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가끔 맞고요. 대부분 틀립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뭐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추천이나 이런 것도 의심하면서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